그렇다면 ESG 펀드가 과연 왜 ESG 펀드인가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ESG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지금 ESG가 많이 붐이 되면서 ESG 투자의 금액이 늘고 있다, ESG 펀드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은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ESG 펀드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있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박혜진 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아주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ESG 펀드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현재 한 41개 정도고요. 순자산 규모는 4,61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주로 국내 투자 비중이 한 87% 정도 된다고 하고요. 주식형 펀드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은 한 9천억 달러, 2028년에는 한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천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하니까 아직 국내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해외의 경우는 자산운용사들이 MMF에도 ESG 요소를 가미하는 새로운 상품까지 등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현재 ETF가 한 7개, 액티브 펀드가 한 19개 정도가 운영 중인데, 이 중에서 16개가 2017년 7월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순자산 규모도 270%까지 늘어났을 정도라고 하니까 최근 몇 년 사이 이게 되게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SG 펀드가 최근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05년도에 처음에 한 개였는데 자산액이 2007년도에 가장 최고치였대요. 2조 원 넘어서까지 이제 만들어졌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쭉 빠져가지고 2017년에는 1,051억 원 수준으로 제일 최저를 찍었고요. 최근에 지금 계속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ESG ETF, ESG 펀드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운용사별 ESG 펀드 시장 점유율을 보면 마이다스, KB, 삼성, 미래에셋, 신한 BNP 등 상위 5개사의 비중이 약 7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삼성증권에서 최근에 ESG 연구소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삼성이나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ETF 시장의 한 63%를 점유를 하고 있는 대형 운용사인데요. 초기 ESG ETF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되게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국내 ESG ETF의 평균 설정액이나 포트폴리오 상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보는 자료인데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ESG ETF 평균 설정액이 한 108억 1천만 원 정도, 국내 주식형 그 인덱스 펀드의 한 10% 정도로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 운용 스타일을 봤더니 아리랑 ESG 우수기업과 포커스 ESG 리더스 150을 제외한 모든 펀드가 거의 대형주의 92%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혼합주라든지 대형 가치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상당히 ESG 펀드나 ESG ETF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인데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하는 데 있는데,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랑 ESG ETF의 종목을 비교를 해놨어요. 표에 보면 하늘색에 있는 부분이 투자 비중이 높은 부분인데요. 상당히 이제 많이 겹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네이버, 신한주주, KB금융, LG화학 등이 상대적으로 ESG ETF에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대형주에 해당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펀드들의 포트폴리오별 ESG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ESG ETF하고 일반 ETF하고 ESG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라는 게 또 이 보고서의 얘기입니다. 점수 차이가 8.4점에서 3점 내외로 큰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고요. ESG ETF뿐만 아니라 ESG 펀드도 이 보고서에서 보고 있는데요. ESG 펀드도 중형이나 소형보다는 대형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ESG 펀드 18개, 일반 펀드 272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ESG 펀드가 총 자산의 한 60% 정도를 대형주에 편중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가총액 10위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의 비중도 일반 펀드보다 오히려 4.2%나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다면 ESG 펀드가 과연 왜 ESG 펀드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하는 얘기는 ESG 펀드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ESG 펀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 ESG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프로세스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졌는지,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의 ESG 성과가 실제로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이런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ESG와 관련된 분쟁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ESG 펀드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이 보고서에는 유럽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유럽에서는 투자 설명서하고 별개로 투자 기업에 대한 ESG 평가 방식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사후의 기업의 이 ESG 이슈라든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까지도 별도의 공시를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곳들이 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ESG 펀드가 만들어지고 도입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이제 크레딧 스위스 에셋 매니지먼트 사례도 해놨는데 여기에서도 매일 별도의 팩트시트에다가 종목들의 ESG 등급, ESG 논란에 대한 노출도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담아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ESG가 점점 중요해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자꾸 높아질 텐데 그러면 정확한 ESG 투자 방법론 그리고 ESG 와싱, ESG가 아닌데 ESG처럼 포장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한 디테일한 방법론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이 보고서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국내에서 아직 시장이나 생태계가 많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ESG가 막 갑자기 늘어나면서 ESG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나 어떤 기업을 ESG 펀드 안에 집어넣는데 이 기업이 진짜 ESG 이슈가 있는 기업이다. 협력업체한테 막 갑질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슈가 나올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막 갑자기 확 올렸다든지 아니면은 내부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기업이 되었다든지 온갖 종류의 ESG 리스크가 나중에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우 이 ESG 펀드 포트폴리오를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증권 쪽에서는 쉽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방법론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아마 포지티브 방식에서 지금 자꾸 이제 ESG 통합하는 인테그레이션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ESG 인테그레이션 방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기업도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에너지 기업이 석탄 에너지 기업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석탄 에너지 기업이 예전에는 ESG 리스크가 높았지만 점점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 이 부분도 충분히 ESG 펀드나 뭐 ETF 포트폴리오 안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블랙스톤 세계 최대 사모펀드 회장이 앞으로는 모든 대출이나 이제 심사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15%로 줄이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앞으로 ESG ETF들 그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은 위험하다 뭐 이렇게까지 좀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ESG 요소가 이 기업들의 전략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 보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